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20년도 3회 직업상담학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융이 제안한 4단계 치료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융이라는 사람은 대표적인 분석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4단계 치료 과정을 제기한 바 있어요. 그 순서는 고백, 명료화, 그리고 교육, 변형 해서 고명, 교변 이렇게 외우면 돼요. 기출문제 이미 나왔었던 것이고요. 아직 2차 시험에는 출제된 바가 없네요. 2번 직업상담의 과정 중 역할 사정에서 상호 역할 관계를 사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 상호 역할 관계를 사정하는 방법 3개 있어요. 질문을 통해 사정하기, 동그라미로 역할 관계 그리기, 생애 계획 연습으로 전환시키기 2차 시험에도 나왔던 것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통해 사정하기, 동그라미로 역할관계 그리기, 생애 계획 연습으로 전환시키기 1차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콕 집어 해설해 보면 질문을 통해 사정하기에 해당하는 내용 4개가 나와 있죠. 첫 번째, 내담자가 개입하고 있는 생애 역할들 나열하기, 두 번째, 개개 역할에 소요되는 시간의 양 추정하기, 세 번째, 내담자의 가치들을 이용해서 순위 정하기, 네 번째, 상충적, 보상적, 보완적 역할들을 찾아내기,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요 4개만 갖고도 객관식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었어요. 질문을 통해 사정하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됐다는 얘기예요. 3번 직업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직업 상담 관계를 협의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뭐 쉽죠. 이런 거는 2번 보세요. 내담자가 직업 상담 받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보일 때는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저항을 보일 때는 내담자의 저항이 해소되기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해요. 만약에 상담자가 자신의 기법, 직업 상담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기법의 한계를 느낄 경우에는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담자가 저항을 보일 때 저항을 보인다고 곧바로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시간을 두고 내담자의 저항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4번 수포의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의사결정에 이르는 단계, 우리 이렇게 외웠어요. 수포의 의사결정에 이르는 단계, 문심자여, 여자 이름 같죠? 여성 이름 같아요. 문심자 양과 현태의 군이 결혼을 한다. 어디에서? 수포에서. 그러면 수포가 주장한 내용까지 딱 나와 있는 것이죠. 문심자와 현태의가 결혼한다. 어디에서? 수포에서. 그래서 문제 탐색, 심층적 탐색, 자수영. 그래서 정답 기억, 디귿, 미음으로 가니까 3번밖에 답 될 만한 게 없네요.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이거 2차 시험에도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에요. 반드시 알아두세요. 문심자와 현태의가 결혼한다. 어디에서? 수포에서. 문제 탐색, 심층적 탐색, 자아 수용. 그 다음에 현실 검증, 태도와 감정의 탐색과 처리, 그리고 의사 결정이에요. 5번 직업 상담사의 역할이 아닌 거. 1번 틀렸어요. 직업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적합한 직업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업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적합한 직업이나 진로를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적합한 직업 또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래서 1번이 아니에요. 나머지 2번, 3번, 4번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요. 6번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일련에 관련 있는 또는 관련 없는 사실들로부터 일관된 의미를 논리적으로 파악하여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과정, 요걸 변별 진단이라고 해요.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죠. 7번 직업 상담을 위해 면담을 하는 중에
즉시성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는, 즉시성이라는 것은 상담자가 자신의 바람은 물론이고 내담자의 느낌이나 인상 또는 기대 등에 대해서 깨닫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즉시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즉시성이 필요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경우는 내담자가 이렇게 방향감이 없는 경우요. 이렇게. 그리고 신뢰성의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그리고 4번처럼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사회적 거리감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의존적인 경우, 내담자가 의존성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즉시성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만 내담자가 이렇게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성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8번. 게슈탈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게슈탈트 이론, 다른 말로 형태주의 이론이라고도 해요. 게슈탈트 이론은 기억번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와 각성을 중시한다, 맞는 얘기고요. 이 디귿번, 인간은 신체, 정서, 사고, 감각, 지각 등 모든 부분이 서로 관련을 갖고 있는 전체로서의 완성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형태주의 이론에서 말하고 있어요. 니은번에 성격은 생물학적 요구 및 충동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라고 보는 것은 정신 분석학 이론에 대한 내용이고요. 리을번에 인간의 행동은 외부의 환경 조건에 의해 좌우된다. 이거 행동주의 이론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답이네요. 9번. 직업 카드 분류로 살펴보기에 가장 적합한 개인의 특성은 바로 흥미예요. 흥미. 그 직업 카드 분류를 통해서 내담자의 흥미 또는 가치관, 뭐 직무, 기술, 라이프 스타일, 이런 여러 가지 선호 형태를 측정하는 데 유리해요. 가치관이고 가치는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적합한 개인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흥미를 알아보는 데 가장 적합하다 볼 수 있네요. 10번. 6개 생각하는 모자 기법에서 사용하는 모자 색깔, 이것도 필기에서 많이 나왔던 것이고 예전에는 2차 시험에도 몇 차례 나온 바 있었어요. 일단 색깔은 우리가 이렇게 했었어요. 청황, 이응 받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으로 끝나는 것도 한꺼번에 몰았죠. 이렇게 흑백, 정록 이렇게 몰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황, 흑백, 정록이에요. 갈색 이런 거 없어요. 문제은행이라 필기에서 색깔 아닌 거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갈색으로 이렇게 오답이 이렇게 정해져서 나와요. 2차를 위해서 각 색깔이 의미하는 바도 살펴보셔야 돼요. 청색은 방향성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사회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콕 집어 해설해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황색은 낙관적이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흑색은 비관적이고 비판적이면 모든 일이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백색은 본인과 직업들에 대한 사실들만을 고려한다. 적색은 직관에 의존하고 직감에 따라 행동한다. 녹색은 새로운 대안들을 찾으려 노력하고 문제들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다. 11번. 상담사의 윤리적 태도와 행동으로 옳은 것. 상식적인 것이겠죠, 이것도요. 1번에 내담자와 상담 관계 외에도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벌써 느낌이 나죠. 별로 정당하지 않겠다, 옳지 않겠다라는 느낌이요. 2번에 과거 상담사와 성적 관계가 있었던 내담자라도 상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건 멍청한 짓이고요. 3번에 내담자와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 보호를 위해 상담 종결 즉시 상담 기록을 폐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담자의 사생활 비밀 보호를 위해서 상담 기록을 폐기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상담 종결 즉시 폐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정 기간 보관했다가 그 이후에 파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간이 경과한 후에. 그래서 3번이 이렇게 틀렸어요. 4번에 비밀 보호의 예외 및 한계에 관한 갈등 상황에서는 동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 좋겠죠. 12번.
실존주의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거 우리 21년도에도 풀어본 바가 있었죠. 1번에 실존주의 상담의 궁극적 목적은 치료가 아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실존주의 상담의 궁극적 목적은 치료가 아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제가 잘 기억해 두시라고 했었거든요. 2번에 실존주의 상담은 대면적 관계를 중시한다. 3번에 인간에게 자기 지각의 능력이 있다고 가정한다. 4번에 자유와 책임의 양면성에 대한 지각을 중시한다. 2번, 3번, 4번 모두 맞는 내용들이에요. 13번. 개방적 질문의 형태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다시 말해서 개방적 질문에 대해서는, 개방적 질문은 yes나 no로 답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시험이 끝나고서 기분이 어땠습니까? 근데 네 이럴 순 없잖아요. 지난주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3번에 당신은 학교를 좋아하죠? 그러면 네, 좋아요. 싫으면 네, 아니요, 싫어해. 이렇게 yes나 no로 답할 수 있는 것이니까 3번 같은 경우는 폐쇄적 질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14번. 일반적으로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기법 중에서 내담자가 전달하는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가 그 내면적 감정에 대해서 반영하는 거 공감이라고 했었죠. 이거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해석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직접 진술하자는 내용을 그의 과거 경험이나 진술을 토대로 추론해서 말하는 거 해석이라고 했었고요. 명령하는 이 혼란스러운 걸 이렇게 분명히 해주는 거고요. 직면이라는 것은 뭐 직접 맞닥뜨리게 하는 거잖아요. 즉 내담자가 인정하기 거부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맞닥뜨리게 해서 모순점을 파악하도록 하는 기법이 직면이겠네요. 15번. 현실 치료적 집단 상담의 절차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무엇이냐? 1번에 일단 숙련된 질문의 사용 이런 거 그냥 뭐 단편적으로 외워두실 수밖에 없어요. 현실 치료적 집단 상담의 절차, 숙련된 질문을 사용하고 유머를 사용하는 거, 이 현실 치료적 집단 상담의 기법들의 일종의, 그 다음에 3번에 개인적인 성장 계획을 위한 자기 조력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외에도 뭐 역설적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 치료적 집단 상담의 절차이다. 4번에 조작 기법은요, 이거는 행동주의 상담에서 행동주의 이론 또는 행동주의 상담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4번은 틀렸고요. 나머지 1, 2, 3번을 통해서 1, 2, 3번의 이런 것들이 현실 치료적 집단 상담의 절차구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16번. 체계적 둔감화를 주로 사용하는 상담 기법은 무엇이냐? 뭐 단편적으로 나오죠. 행동주의 직업 상담이에요. 체계적 둔감화는 내담자가 이 내담자의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 불안 반응을 점차 이렇게 증대시킴으로써 불안감을 둔감화시키는 그런 행동주의 상담의 기법이에요. 그래서 4번 딱 이렇게 답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주의 상담의 부적응 행동 감소 기법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불안 감소 기법이죠. 꿰뚫어 보기에 딱 보시면 첫 번째 노출 방식에 의한 불안 감소 기법, 두 번째 개별적 불안 감소 기법이라고 해서 체계적 둔감법, 금지 조건 형성, 반조건 형성, 혐오 치료, 주장 훈련, 자기 표현 훈련 이런 것들을 쭉 적시해 놨어요. 17번. 사이버 직업 상담에서 답변을 작성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1번, 2번 좋은데요. 3번이요. 3번. 답변은 장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아니에요. 답변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답변이 오래 걸리면요 곧바로 나가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18번. 콜브의 학습 형태 검사에서 사람에 대한 관심은 적은 반면
추상적 개념에 많은 관심을 두는 사고형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지금 이 콜브는요 홀랜드의 성격 유형이랑 좀 비교해서 보시면 더 확실할 수 있어요. 이 콜브의 이 집중적 사고형은 얘는 이 홀랜드의 현실형하고 이렇게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확산적은 이거는 홀랜드의 예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동화적은 그 과학자들, 발명가들에게 많이 보이는 탐구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적응적 사고형은, 콜브의 적응적 사고형은 바로 진취형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3번 동화적 사고가 해당되는 거예요. 19번 상담 이론과 상담 목표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1번, 2번, 3번 다 좋은데 4번 보세요. 내담자의 생활 양식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활 양식을 바꾸도록 한다. 이거 게슈탈트 상담 이론이 아니라 바로 개인주의 상담 이론이에요. 개인주의 상담 이론, 아들러의 상담 이론이라는 얘기예요. 개인주의 상담 이론이다. 20번 직업 상담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거. 직업 상담의 목적은요, 1번에 개인의 직업적 목표를 명확히 해주는 과정에도 좋죠. 2번에 진로 관련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주는 과정에도 좋죠. 3번에 직업 선택과 직업 생활에서 수동적인 태도, 벌써 말이 되고 싶지 않죠. 이건 뭐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지금 상담을 하는데 그 내담자가 오히려 수동적인 태도를 함양에 말이 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3번이 완벽히 틀렸다.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